양파 뭐 육묘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양파는 아시다시피 그 종자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뭐 육묘하기가 귀찮다고 직파를 하게 되면 바로 뿌려버리면은 발화율이 이제 그 60%, 7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양파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최소 육묘를 하면은 최소 발화율이 80% 이상 이제 뭐 종자 발화율이 유지가 됩니다. 양파 종자가 한 옵당 뭐 15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종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양파 육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종자를 살리는 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육묘 과정은 묘상 준비부터 정식 전까지 한 50에서 60일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그 육묘 방법별로는 제일 뭐 그 하기가 제일 이제 그 소요 비용도 적고 좀 이제 난이도가 그나마 이제 낮다고 할 수 있는 그 노지 육묘부터 시작해서 그 난이도가 좀 있는 이제 플러그 육묘까지 있습니다. 뭐 그 노지 육묘는 이제 종자하고 그 톱밥만 있으면 됩니다. 종자하고 톱밥만 필요하면은 이제 뭐 흩어뿌림을 이제 그 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균일하게 그 잘 나서 이제 그 뭐 양파 이제 그 육묘상 뭐 관수 관리에도 이제 그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뭐 이제 그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담이 없는 뭐 양식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흩어뿌림보다 조금 더 그 같은 노지 육묘인데도 흩어뿌림보다 조금 더 잘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줄뿌림을 하는 농가분들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양파 이제 줄뿌림을 하는 이제 파종 기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남 창녕에서도 이제 줄뿌림을 할 때 쭉 종자를 담아서 쭉 밀고 가면은 이제 그 10줄 정도 줄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이제 플러그 육묘입니다. 플러그 육묘는 좀 이제 그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플러그판도 필요하고 플러그판도 필요하고 그 종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플러그 육묘는 주로 노지에서도 키우지만은 시설 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나 온실 축조 비용도 또 부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러그 육묘의 장점이라 하면은 육묘상 면적이나 종자량 그리고 이제 육묘기가 모두 이제 그 절감이 가능하고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은 한 칸 안에 이제 그 묘를 키우기 때문에 묘 생육을 균일하게 이제 균일한 묘를 이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러그 육묘의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플러그 육묘를 하면은 이제 그 작은 판 안에 그 밀식해서 묘가 자라기 때문에 그 묘 생육은 이제 그 노지 육묘보다 일반적으로 그 묘가 약하다는 그런 이제 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상자 육묘 같은 경우에는 노지 육묘와 플러그 육묘의 뭐 중간 정도의 뭐 성격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흩어뿌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파종 작업은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플러그 육묘의 이런 이제 뭐 육묘와 비슷한 이제 그 자재 소요라든지 이런 이제 좀 약간 그런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육묘상은 이제 그 배수나 통풍이 잘 되고 또 이제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한 이제 본포 300평당 이제 15평에서 20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포 300평당 이제 33,000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뭐 양파의 득묘율을 한 75%, 4분의 3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00평당 이제 33,000주가 심기게 되면은 여기서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한 2홉 정도를 육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묘상의 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산성에서 중성이 이제 양호합니다. 뭐 육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지에서 비카림 하우스 벤치로 갈수록 이제 소요 비용이나 육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설 내라도 이제 그 땅에서 그 토양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육묘가 있고, 그리고 토양에서 떨어져서 하는 벤치 육묘가 있습니다. 뭐 벤치 육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양파 묘 생육을 뭐 토양에 의존하지 않고 상토 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육묘 난이도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토양 환경이나 외부 환경을 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묘가 고르게 잘 생산이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육묘상이나 그 정식 포장이나 모두 이제 재배하기 전에 그 토양 소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토양 이제 태양열 소독을 하면은 이제 그 병해충이나 이제 그 잡초 종자가 이제 그 대부분이 사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열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7, 8월 달에 그 퇴비나 비료를 모두 이제 그 시용을 한 다음에 상짓기를 완전히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 상짓기를 끝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닐을 덮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닐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닐은 구멍이 없는 비닐을 이제 그 덮어가지고 한 50일, 60일 정도 이제 그 놔두면은 이제 그 병충해나 잡초 종자 사멸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열 소독 중에 땅을 가셔도 이제 그 살균 소독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씌운 채로 이제 그 여름철을 이제 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열 소독하실 때 이제 물을 푹 주고 나서 비닐을 덮으신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살균제나 청산 같은 이런 소독제를 이제 넣으셔서 또 이제 태양열 소독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육묘상 12입니다. 12 기준은 퇴비하고 그 다음에 NPK 그러니까 질소 인산가리는 평당 40g씩입니다. 이제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는 이제 평당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웃거름 같은 경우에는 육묘를 처음 하는 포장이나 아니면 처음 이제 농사를 짓는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육묘 기간인 이제 50일, 60일 중에 이제 중간에 가면은 좀 이제 양파 잎이 이제 연두색으로 엷게 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 양파 잎이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으로 변한다는 게 조금 이제 질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웃거름이 이 정도 양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비료가 과다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비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묘상 조성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양파를 재배할 때는 이제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폭은 이 정도 이제 규격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상폭은 100cm를 이제 넓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 깊이는 최소 20cm 이상으로 지어야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도 이제 배수가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육묘를 하실 때는 트레이나 이제 육묘 상자를 이제 끝에 걸쳐 두면은 이제 뿌리가 뜨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 양쪽 끝에서 5에서 10cm 정도로 상면을 연장할 수 있게 이제 육묘상을 조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계 정식 적응 육묘를 할 때는 이제 중간에 모종 절단을 위해서 모종 정리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모종 정리기의 바퀴 폭하고 바퀴 깊이에 또 이제 유의를 하셔가지고 또 육묘상을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육묘나 육묘 상자 육묘를 할 때 이제 트레이를 놓기 전에 이제 본 육묘상에 이제 물을 흠뻑 주고 나서 놓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생육과 생육이 좋게 된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노지에 흩어뿌림이나 줄뿌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줄뿌림 파종 기계로 이제 쭉 밀면서 이제 파종을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적정 파종 깊이는 5mm, 그러니까 0.5cm이고,
이제 그 복토 두께는 이제 그 양파 종자를 한 캔 파종을 하는데 한 이제 톱밥이 3포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러그 육묘를 할 시에는 뭐 원예용 상토, 약산성에서 중성 범위의 원예용 상토를 이제 그 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 정식 적응 육묘를 하실 때는 약간 비중이 이제 이보다는 높은 0.3에서 0.4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토를 사용을 하셔야 그 기계 정식 시에 이제 그 적정 이제 그 묘소질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뭐 그 트레이 종류, 뭐 양파를 육묘하는 그 트레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공수가 적을수록 이제 구멍간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양파 생육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가 많고 간격이 좁을수록 좀 비좁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생육이 좀 불량해지는데 양파의 경우에는 그 종자도 작고 그리고 이제 그 묘도 이제 그 묘도 가늘게 크므로 406곡이나 448공에서 키워도 충분히 이제 그 뭐 밀식해서 키워도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수가 적은 트레이를 사용을 하면은 뭐 일정 면적의 그 심기는 주수가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양파 이제 여러 가지 그 양파 파종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406구 트레이입니다. 406구 트레이에 이제 양파를 이제 양파를 이제 코팅을 안 한 양파 종자 작은 걸 그대로 하나씩 이제 부착시켜서 하나씩 이제 파종하는 그런 이제 그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양파 종자 그대로 이제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육묘 상자에 양파를 육묘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 산파 파종기이고, 그리고 이거는 양파 이제 노지 줄 뿌림을 할 때 이용하는 이제 그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종기는 양파 기계 정식 적응 육묘를 할 때 파종을 하는 그 파종기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종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코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기계 정식 적응 육묘를 하는 농가에서는 코팅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코팅하는 업체도 얼마 안 되는데 코팅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지 종자를 이용해서 기계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개 자재입니다. 트레이 육묘를 하면은 트레이를 맨 땅에 놔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정식할 때 트레이 바닥을 떼어서 보면은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깔아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를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시킬 수 있고 뿌리 절단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정식 적응 이제 육묘를 하는 이제 경남 함양이나 이제 합천 지역에는 또 이제 토양으로부터 시드름 병원균이나 병원균 방제를 위해서 이제 방수 매트를 까는 농가도 있습니다. 방수 매트를 깔게 되면은 이제 양파 뿌리가 흙 속으로 뻗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파가 생육이 잘 안 될 텐데 하고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기에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양파가 그래도 나름 이제 좀 괜찮게 잘 자랐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수 매트도 깔아가지고 한번 트레이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 치상은 밑에처럼 이제 세로 3열, 그 다음에 가로 2열에 세로 1열로 하는 게 일정 면적의 트레이를 많이 놓을 수가 있고 생육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를 깔게 되면은 이제 피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복 자재는 차광망, 부지포, 반사필름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이제 노지에 이제 줄뿌림이나 흩어뿌림 할 때는 거의 다 차광망으로 합니다. 차광망으로 이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이제 그 흠뻑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종 5, 7일 후에 싹을 굽어진 길이가 1cm 정도 될 때 이제 차각망을 이제 그 벗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그 피복 자재별로 이제 그 시험을 해봤는데 뭐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은 부직포에 반사 필름을 이제 그 피복 이중 피복 해가지고 3일간 보관을 하니까 뭐 이제 그 묘출현율이나 이제 그 묘소질이 조금 더 좋았던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부직포에 반사 필름을 이중으로 피복하면은 이제 거의 뭐 이제 거의 이제 매일 이제 그 묘상이 건조되면은 이제 관수해야 되는 차각망과는 다르게 이제 뭐 3일 동안 별도로 관수에 신경을 안 써도 묘가 이제 잘 나고 이제 잘 크더라 하는 그런 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뭐 이제 좀 시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조금 뭐 시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엽 2, 3매가 발생할 때 그 양파는 그 발화할 때 종자 힘이 세어가지고 발화하면서 싹이 들 때 이제 그 흙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파가 싹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밑에 이제 그 뭐 좀 파진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엽 2, 3매 발생할 때 이제 그 손으로 제초함과 동시에 이제 그 복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육묘할 때는 이제 그 관수를 해야 되는데 관수하면은 상토가 또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토를 파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토도 이제 그 좀 피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육묘기 때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손으로 제초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그 관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노지에 줄뿌림이나 흩어뿌림 할 경우에는 그 관수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일반 이제 강우에 의존하시되 비가 이제 10일 이상 너무 안 온다 싶으시면은 땅이 말라 있다 싶으시면은 물을 이제 그 한 번씩 스프링쿨러로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 정식 적응 트레이 육묘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매일 이제 관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묘뿌리가 트레이 안에 분포되어서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토의 수분이나 영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육묘 초기에는 하루라도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임모율이, 출현율이 낮아지게 되고 묘생육이 이제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묘생육이 늦어지게 되면은 기계 정식으로 심는데 필요한 이제 묘소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 육묘를 할 때는 조금 노지 육묘보다는 관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 가장자리는 중앙 부분보다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관수할 때 유의를 해야 됩니다. 뭐 육묘를 하는 중에 혹시 이제 묘를 자르십니까? 혹시 묘를 자르신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지에 흩어뿌림이나 줄뿌림 육묘를 하실 때도 묘를 이제 한 몇 번 자르십니까? 그러면 육묘 중에 3번 정도, 예. 사실은 묘를 이제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노지 육묘를 할 시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묘를 계속 잘라주면은 묘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뭐 세균이나 병해충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묘는 웬만해서는 적게 잘라야 됩니다. 적게 잘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안 잘라가지고 묘가 이제 또 과잉 생육해서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것대로 또 이제 통풍이 잘 안 되어서 또 묘 생육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지 육묘 하실 때는 뭐 이제 적절히 이제 비 오는 날을 피하셔가지고 좀 이제 잘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 정식 트레이 육묘 시에는 이제 모종절단이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묘종을 20일째에 한번 잘라야 묘 자세가 이제 직립으로 유지가 되고 40일째, 60일째 잘라야 묘가 이제 정식 기계에 들어가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묘절단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자르는 거를 이제
피하셔야 되고 또 자른 다음에 또 물 주는 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날 오전에 꼿꼿하게 서 있을 때 이제 그 작업을 해야 효율성이 좋습니다. 뭐 묘치출은 이제 적정 묘소질이 육묘일수 45일에서 55일 정도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정도의 묘 크기가 되면은 뭐 치출해서 정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트레이 육묘를 하시면은 45일 만에 심어도 좋고, 그 노지 묘 같은 경우에는 그 묘를 뽑으면은 뿌리가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55일까지는 좀 이제 끌고 가시는 게 노지 묘는 심기가 더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묘 시기 때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그 묘상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육묘상이 다 잠겨서 다시 재파종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상순까지 파종을 해서 뭐 적정 정식 시기인 11월 상중순에 정식을 해도 생육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파종을 이제 9월 하순까지는 적어도 이제 그 하셔가지고 뭐 적기에 정식을 해야 뭐 이제 그 수량 감소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이 온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고랑을 깊게 파셔야 되고 그 일기예보를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태풍이 지나가서 골에 물이 차 있다 하면은 고랑에 이제 물을 빼셔야 됩니다. 그 고랑에 이제 그 물을 뺀 다음에 이제 그 토양에 이제 그 수분 마름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수분 마름 정도를 간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0cm 정도 깊이의 흙을 파셔가지고 주먹으로 쥐어 보셔가지고 물이 떨어지면은 아직까지 과습한 거고, 물이 안 떨어지면은 적정 수분으로 건조가 된 것입니다. 적정 수분으로 건조가 되었으면은 이 뿌리라든지 모종 생육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사종복비나 이런 이제 비료를 좀 이제 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육묘시에 이제 그 생기는 병에는 이제 그 잘록병이 있습니다. 파종 후 본엽 2매까지 이제 그 발생이 됩니다. 그 기온이 높을 때 발생이 되면 이제 그 기온이 하강하면은 자연적으로 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모든 양파의 병해충이 다 이제 계속 이어짓기를 하고 배수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비를 과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체에 상처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제거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양파의 병충해 발생이 이제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돌려짓기를 해주시고, 배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적정량의 시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잡초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묘에 상처가 안 나게 잘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게 이제 모든 이제 병해충 방제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록병의 증상은 이제 묘 지제부가 잘록해져서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핏 형태상으로 보면은 섭해하고도 유사합니다. 섭해하고 유사한데 섭해하고 차이점은 이제 섭해는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땡기면은 그대로 빠집니다. 그런데 잘록병은 뿌리는 튼튼하기 때문에 땡겨도 잘 안 빠집니다. 예.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육묘상 세균병은 모종을 이제 자른다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주거나 습하거나 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종 절단 시에 주의를 하시고, 또 물 관리에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에서 최고 중요한 병이라 할 수 있는 녹균병인데, 옛날 80년대 때는 양파 육묘 시기 때 녹균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겨울철 온난화 때문에 녹균병이 생육 후기에도 발생이 되더라 하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육묘 후반부에 이제 녹균병이 발생을 해도 묘상에 이제 약을 적절하게 치는 방법이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육묘기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묘가 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약제 방제보다는 이제 제초도 손으로 하고,
모든 거를 이제 뭐 예방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태양열 소독이나 이런 소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육묘 후기에 뭐 이제 따뜻한 기온 뭐 10도에서 15도,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뭐 10도에서 15도 정도 되고 습도가 높으면은 이제 녹균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뭐 적용 약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 녹균병은 이제 유명한 병이어 가지고 뭐 적용 약제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육묘상에 처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충해인데 뭐 고자리 파리는 발병 횟수가 연 4회 발병합니다. 한 3, 4월, 5월, 7월, 10에서 11월인데 고자리 파리 이제 성충이 고자리 파리 성충이 이제 축사 주변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 냄새가 많은 이제 축사 주변이나 이제 미숙 퇴비를 사용한 포장 주변에 성충이 알을 낳게 되면은 그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가 됩니다.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이제 식물체도 깔아먹고 뿌리도 깔아먹어서 많이 피해를 줍니다. 만약에 월동기가 온나다 되었다시다 하면은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어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애벌레로 돌아다니는 기간이 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속 퇴비를 사용해야 되고 토양을 중성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또 발생을 했으면은 이제 이 약제를 이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방 유충이 있는데 나방 유충은 이제 묘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는 뭐 깔아 먹어도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묘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뭐 애벌레가 깔아 먹으면은 그게 이제 묘가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뭐 손으로 구제하는 것 말고 뭐 적정 약제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굴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육묘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육묘상이 더 이제 육묘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뭐 오른쪽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왼쪽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하게 잘 맞추셨네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에 이제 비료기가 많다거나 이제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묘가 이제 실처럼 길게 자라서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좋아 보이겠지 하는데 통풍이나 채광에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묘가 이제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져서 이제 병충해 감염도 쉽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묘는 이렇게 소담하게 이제 키우셔도 정식 후에 얼마든지 이제 이런 묘를 생육상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묘 시기 때는 이제 물도 적당하게 줘야 되고 시비도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